안녕하세요. 주말이면 교회로 나가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과 갓 구운 빵을 즐기는 것, 이제는 우리네 일상이 된 베이커리 카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 이 비싼 땅에 도대체 왜 이렇게 으리으리한 빵집이 들어선 걸까? 빵 팔아서 이 건축비와 땅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고소한 빵 냄새 뒤에 숨겨진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세금의 비밀입니다. 5,000원짜리 소금빵과 1만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파는 이곳에서 사실은 수백억 원짜리 세금을 영원으로 만드는 마법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세청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빵집을 가장한 탈세 천국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향긋한 커피 향에 가려져 있던 대한민국 상속세의 민낯과 부자들의 기상천외한 절세 아니 탈세의 기술. 오늘 아주 깊이 있게 그 반죽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지만 요즘 수백억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건물주 위에 빵집 사장님이라는 말이 돕니다. 단순히 빵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세법에 존재하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훌륭합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처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문을 닫지 않고 2대 3대로 가업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피상속인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요건을 갖추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즉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틈새가 발생합니다. 이 공제 대상 업종에 제과점업, 즉 빵집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에 시가 300억 원짜리 노른자 땅을 가진 70대 자산가 김 회장님이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을 외동아들에게 그냥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면 각종 공제를 빼도 대략 130억 원에서 14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땅을 팔지 않고는 도저히 낼 수 없는 돈이죠. 하지만 김 회장님이 이 땅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장님으로 재직하며 빵을 팝니다. 그 후 아들에게 이 빵집 법인을 물려줍니다. 아들이 5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면 놀랍게도 300억 원 전체가 가업상속공제 한도 내에 들어가서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140억 원대 0원. 이것이 바로 전국의 경치 좋은 곳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진짜 이유입니다. 빵을 팔아버는 돈은 용돈일 뿐 진짜 수익은 세금 방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꼼수를 국세청이 모를 리 없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한 조사가 아닙니다. 탈세 혐의가 보이면 즉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국세청이 들여다보겠다는 포인트는 아주 정교합니다. 빵집인가 카페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제조업 기반인 제과점업에는 적용되지만 서비스업인 커피 전문점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혜택이 적습니다. 국세청은 묻습니다. 당신네 가게 매출의 90%가 커피와 음료인데 이게 빵집입니까? 카페입니까? 사업자 등록만 베이커리로 해놓고 실제로는 냉동 생지를 받아와 데우기만 하거나 빵 만드는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들을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밀가루 매입 내역과 원두 매입 내역을 비교하면 바로 들통날 일입니다. 누가 진짜 사장인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 부모가 10년 이상 실제로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80대 노모가 대표이사인데 실제로는 골프 치러 다니시고 매장에는 40대 아들이 나와서 다 관리한다. 혹은 70대 아버지가 평생 실내 골프장을 하다가 갑자기 빵집 사장이 되었는데 명문대 나온 아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내려와 있다. 국세청은 CCTV 내역, 직원 인터뷰, 결제 서류 필적 감정 등을 통해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을 색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가게인가 집인가? 넓은 베이커리 카페 부지 구석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온 가족이 살고 있다면? 이건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주거용 자산입니다. 국세청은 드론을 띄워서라도 사업장 부지 내에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건물이 있는지, 회사 돈으로 산 슈퍼카가 주차장에 서 있는지 샅샅이 뒤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자산가들은 빵 굽는 기술도 없으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빵집으로 달려가는 걸까요? 이 현상의 이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상속세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대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60%에 육박합니다. OECD 국가 중 일본과 함께 압도적인 1위 그룹입니다. 100을 벌어놓으면 60을 국가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이 세금이 재벌 회장님들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하나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속세의 취지는 부의 대물림 방지와 기회균 등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율은 기업의 영속성을 해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평생 못 먹고 못 입어서 공장을 일궈놓은 중소기업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공장을 팔거나 지분을 넘겨야 합니다. 이를 가업승계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빵집으로 위장하는 자산가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오죽하면 빵집을 하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니 기형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다 보니 너무 티나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베이커리 대표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원래 섬유 공장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정리하고 그 땅에 빵집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욕심쟁이라고 합니다. 늙어서 돈독이 올라 빵 장사까지 한다고요.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입니다. 이 땅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고 내가 40년 지킨 땅입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세금으로 절반을 떼어간답니다. 땅을 잘라서 국가에 바칠 수도 없고 결국 컨설팅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빵집을 열었어요. 새벽마다 빵 냄새 맡는 게 역겨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고 싶을 뿐이니까요. 그의 아들은 대기업 부장직을 그만두고 내려와 빵집 카운터를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 아들의 가업승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상속세 감옥에 갇힌 가족의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박 사장님은 요즘 국세청 조사가 나온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커피 매출 비중이 높다고 꼬투리를 잡힐까봐 손님들에게 억지로 빵을 끼워 팔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러한 가짜 빵집의 난립은 단순히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여 진짜 빵쟁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노린 자산가들은 수익성이 1순위가 아닙니다. 빵을 팔아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고 최고급 인테리어로 치장합니다. 평생 밀가루 반죽하며 기술을 익힌 동네 빵집 사장님들은 이 거대한 자본과 경쟁이 안 됩니다. 요즘 빵집은 빵 맛이 아니라 뷰 맛집이어야 산다는 말은 기술보다 자본이 우위에 서는 왜곡된 시장을 보여줍니다. 요즘 경치 좋은 곳마다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서면서 주변 땅값은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정작 그곳에서 농사 짓거나 조용히 살던 원주민들은 소음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임대료가 올라 쫓겨납니다. 상속세를 피하려는 자금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변질되어 전국토의 카페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빵을 굽고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진짜 가업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컨설팅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한 무임승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사후 관리에도 강화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제를 받고 나서도 5년간 업종을 유지하는지 고용 인원은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여 꼼수는 없는지를 관찰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빵집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 공제를 노리는 업종들을 찾아내 공제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300억 땅을 물려주며 세금 한 푼 안 내는 빵집 사장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분노가 치미십니까? 아니면 나라도 저렇게 하겠다는 부러움이 앞서십니까? 이번 국세청의 조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공짜 점심은 없다. 편법과 꼼수로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추징금과 가산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왜 사람들이 멀쩡한 직업을 버리고 가짜 빵집 주인이 되려 하는지 그 근본 원인인 상속세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징벌적 과세가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이라면 굳이 수십억을 들여 빵집을 짓는 사회적 낭비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빵 냄새가 향기로운 건 그 안에 제빵사의 땀과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욕망의 냄새로 뒤덮인 빵집에서 우리가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대한민국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 성숙한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트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숫자의 이면을 꿰뚫는 진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